내일은 친정에서 엄마 기일 예배를 챙기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해서 엄마 산소에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거거든요. 거의 한 2년 엄마를 좀 보고 그 고향에서 제 가장 오래된 친구를 보러 가요. 제가 엄마 산소에 꽃을 항상 그 산소 앞에서 파는 그런 왜 자판으로 해서 파시는 그런 곳에서만 꽃을 샀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쿠팡에서 조화를 한번 골라봤어요. 짠! 산소 앞에서 파는 그런 흔한 꽃들보다 훨씬 구성도 좋고 풍성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주방 정리 맞춰놓고 커피랑 물이랑 이런 것들 다 챙겨서 지금 출발한 지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서울에서 내려가는 길은 항상 예측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말이라서 좀 덜 밀리려나 싶으면 또 주말이라서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고, 네, 하여튼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엄마는 2004년 1월에 서남이라는 암의 3기 판정을 받았고 최종으로는 폐암이 선고돼서 2년 7개월의 투병 후에 2006년 8월 만 48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올해로 18주기가 되었습니다. 서남이라는 게 뭔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점액이나 소화액을 분비하는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샘에서 시작되는 암의 한 유형이고 결국 장기에 영향을 주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암이라고 해요. 엄마의 일생을 좀 얘기해 보려고요. 외할머니의 장녀로 1957년에 태어나서 쭉 집안을 돌봐온 엄마는 1980년 역시 사형제의 장남이었던 아빠한테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집을 왔어요. 아빠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고 일으키는 것에 특별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이셨는데 그렇다 보니 할머니가 아빠를 심적 물적으로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좀 더 잘난 며느리를 보는 것에 욕심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원래 우리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던 건지 성에 안 차는 맏며느리한테 혹독한 시집살이 시키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20년 넘게 뿜어냈습니다. 그 시절 그렇지 않았던 엄마를 찾기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들지만 모든 게 상대적인 거니까요. 우리 엄마는 어린 제 눈에도 정말 뼈를 갈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맏며느리 역할을 잘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식당 음식은 싫은데 삼시세끼는 꼬박 챙겨 드셔야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 챙기고 친정시댁의 맞이로서 물질로 마음으로 동생들을 돌보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살갑지 않은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오빠랑 저 키우고 퇴근 후에도 매일 이어지는 청소 빨래 설거지 다시 내일 식사 챙기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떻게 우리 엄마 저렇게 살았지? 싶을 정도의 슈퍼우먼으로 우리 엄마 살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시각에선 그래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엄마 자리 어딘지도 모르겠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밤에 독서실에서 엄마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오늘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혈액검사에서 암 수치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네? 17살이었던 저는 엄마가 당장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워서 바로 집에 돌아가 엄마를 꼭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암의 특성상 일정 시간 이전에 그 변형된 종양의 형태가 딱히 관찰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장기 검사를 다시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저 혈액 수치상으로만 암 수치가 높을 뿐이더라고요. 이상하면서도 안심되는 그런 상황으로 몇 년간 추적 관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가던 2002년 정도 아빠가 수도권으로 발령이 나셨는데 엄마가 아빠를 따라서 분가 아닌 분가를 하게 됐어요. 그게 아마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두 분만 오롯이 계시는 생활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예상하기로는 아마 그 많이 힘들었던 결혼 생활 중에 유일하게 좀 여유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2004년 1월 어느 날에 쇄골 쪽에서 작은 덩어리들이 몇 개 만져져서 동네 내과에 갔는데 아무래도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서 그 덩어리 제거하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때 암 판정을 받게 되고 바로 항암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 친정 오빠가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도 그때 되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2005년도에 꿈을 이루면서 지방으로 취업을 나가게 됐고 오빠도 2006년에 합격을 하면서
엄마의 뒷바라지하는 마음의 짐을 그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내려갈 때 엄마가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왜 하필 엄마 아플 때냐. 엄마 옆에 조금 더 있어줄 수 있었지 않냐. 근데 또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그 1년 6개월을 정도 했었는데 그때 또 온 병동 간호사님들 중에서 오빠랑 제 얘기를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자랑하셨다는 거 보면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한 가지 효도를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6년 8월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후 3시쯤이었나? 엄마가 지금 힘들 것 같으니까 너가 좀 올라와야 되겠다는 아빠 전화를 받았어요. 진짜 감사하게 직장 선배 중에 한 분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셔서 고향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5시 조금 넘어서 임종하셨다는 전화를 다시 받고 선배 차 안에서 진짜 기절하기 직전까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어지는 그 3일간의 장례 동안 진짜 많이 울고 정말 정신없이 그냥 엄마를 보내기만 한 것 같아요. 다만 그때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슬픔도 있지만 이제 우리 엄마 안 아파도 되니까 천국에서 편히 쉬면 그게 엄마한테 더 좋고 우리 가족한테도 더 위안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우리 모두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되니까 이제 괜찮아. 그런 생각으로 그래도 너무 아프지만은 않게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 엄마 임종을 오빠가 지켰는데 엄마가 병실에서 마치 그 찬양을 부르시듯 노래를 하셨대요. 그러다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여행자의 삶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장례 이후에는 시도 때도 없이 울컥해서 일하다가 화장실 뛰쳐나가서 울고 어두워져서 숙소 돌아오면 울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다가 또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쇼핑하는 어떤 모녀의 모습 보면서 부러워서 울고 또 엄마가 살아생전 좋아하던 스타일의 어떤 옷이나 뭐 먹을거리 그런 거 보면 또 울고 산소에 성묘 가서 울고 한동안 진짜 맥락없이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엄마를 보고 싶을 때 못 본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2009년에 저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출산할 때,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자세하게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제 나름 인생에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게 3번 정도 아주 크게 엄마가 없어서 좀 서운하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결혼할 때 신부 측에 아빠 혼자 앉아있는 거 보면서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참았던 기억이 있고 임신했을 때 엄마가 해준 열무김치나 어떤 나물 반찬 같은 거 되게 먹고 싶은데 만들 줄도 모르고 먹을 수도 없어서 속상해서 막 울었던 것 같고 아기가 아프거나 직장에 또 일이 생겨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결혼 생활하다가 힘들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 엄마가 있었으면 뭐라고 말해줬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언젠가 으뜸이 버금이랑 감사가 아직 어릴 때 엄마 산소에 같이 간 적 있어요. 그때는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손이 많이 갈 때여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도움받을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산소 앞에서 애들 데리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좀 어이없는 얘기긴 한데 애들이 엄마 왜 이렇게 울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으뜸이도 엄마 있고 버금이도 엄마 있고 감사도 다 엄마 있는데 엄마만 엄마가 없어서 너무 슬퍼서 울어. 니들은 좋겠다 엄마가 있어서 이러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 산소 가서 울지 않게 된 거는 재작년 정도?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리움이 가슴에 묻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매년 8월 말에 회사에서 가장 큰 행사가 있어서 많이 바빠요. 정신없이 일하다가 엄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던 그때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마치 엊그제 일같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18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엄마 기일을 챙기러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그때가 기억이 나요. 자, 이제 친구 만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진짜. 지금 다시 출발했는데 타이어 4개 압력이 동일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불이 들어온 것 같다고 센터에서는 다시 세팅을 다시 해주셨거든요. 이제 자동차도 5년 지나니까 슬슬 손본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기일에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제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가장 오래된 친구를 꼭 만나요. 우리가 6살 유치원 때부터 친구니까 36년째 친구고, 올해는 이 친구가 기일 예배에 쓸 꽃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주변에 사람을 많이 두고 있지는 않지만 36년, 27년, 25년 된 친구들, 이렇게 오래된 친구가 넷 있거든요. 모두 우리 엄마를 알고 엄마를 같이 추억하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남겨주는 대신 본인이 오래 살아서 제 옆에서 조금 더 저를 챙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는 게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었나 봐요. 이제는 조금 엄마 마음도 이해가 되는 그런 나이가 저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암송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구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이 세길 말씀은 맨 마지막 절입니다. 왕상 19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좋네요. 어? 좋아요. 좋지. 꽃도 이쁘고. 아니 이게 나는 지금 더운데 아빠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덜컥하는 거지. 이거 보도 않고 잘 보도 안 오. 독거노인이거든 아빠. 그래, 그러니까 전화를 못 받는겨. 그러니까 나는 덜컥덜컥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엄마만큼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확신이 없이 의심될 때가 많은데, 일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집안일 하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뼈를 갈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으뜸이랑 버금이 식사 챙기고 삶을 사는데 필요한 가치들 가르치면서 엄마로서 살아가는 그런 제 인생이 언젠가 제가 없을 먼 훗날 우리 애들이 인생 살면서 엄마 추억하고 힘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고 그립지만 언젠가 기쁘게 천국에서 만날 그날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게. 응원해줘?